2024년 봄 시카고 북쪽 링컨우드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거리에 한 노부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68세 박영순 씨와 70세 남편 영호 씨. 오늘도 어김없이 마켓 문을 열러가는 길이죠. 여보, 오늘 딸기 들어오는 날이지? 응, 캘리포니아산. 작년보다 값이 좀 올랐대. 평범한 대화지만 1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이런 소소한 일상조차 불가능했거든요. 마켓불을 켜자 진열대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신선한 야채들, 가지런히 정리된 김치 냉장고, 한국 과자들이 빼곡한 선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말이야.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영순 씨가 에이프런을 매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500만 불 암호화폐 사기 사건. 시카고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일 말이에요. 우리도 피해자였습니다. 이민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6만 불을 하루아침에 날렸죠. 마켓 운영자금까지 털어넣은 탓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줬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일련의 기록입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과정. 돈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아가는 여정. 여러분도 아시죠? 이민 생활이란 게 얼마나 고단한지.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고 언어 장벽과 싸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유혹에 빠집니다. 조금 더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을까? 노후 자금을 좀 더 늘릴 방법은 없을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채널 시니어 사연뱅크는 70세 잔나비띠 시니어 유튜버가 미국에서 한국의 고향으로 역이민하여 직접 제작하고 전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삶의 흔적을 되새기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명을 바꾸고 인명을 가명으로 사용하며 때로는 각색과 창작을 더해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겨울 군밤의 온기 같은 응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달콤한 유혹. 2023년 10월 15일 주일날 시카고의 가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하고 거리의 단풍나무들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모하닝 교회. 몇백석 규모의 꽤 큰 교회죠. 20년 전 이민 와서 처음 나간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오늘 찬송가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대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에서 20년째 봉사하고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을 부르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설교 주제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늘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마켓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지만 노후가 걱정이었죠. 큰애 의대 학비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우리 은퇴하면 뭘로 먹고 살지?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은 교회에서 먹는 게 오랜 습관이었어요. 오늘 메뉴는 육개장. 빨간 고추기름이 둥둥 떠 있는 뜨거운 국물이 구수했습니다. 영순 집사님, 김정희 집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52세의 정희 씨는 20년 지기 친구예요.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본인은 보험 일을 하는 성공한 이민자죠. 정희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영순이 너는? 그냥 그래. 매일 똑같지 뭐.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육개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정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어? 투자? 무슨 투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알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 들어본 정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거 위험하다던데? 도박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달라. 내가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완전히 안전한 시스템이래.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월 10% 수익. 내가 3개월째 투자 중인데 정말로 매달 10%씩 들어와.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7월 3,000불, 8월 3,000불, 9월 3,000불, 3만 불 투자해서 벌써 9,000불 벌었어. 진짜? 그게 가능해?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 근데 정말이야. 우리 교회 김 장로님도 하고 계시대. 김 장로님이라면 은퇴한 대학 교수의 교회 재정부장까지 맡고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었죠. 육개장이 식어가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돈을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거래해줘. 우리는 매달 수익만 받으면 돼. 그 전문가가 누군데? 데이빗 김이라고 한국계 미국인이야. 매사추세츠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 일했대. 화려한 경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희가 그러는데. 운전하던 영우 씨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암호화폐? 그거 사기 아니야? 정희가 직접 수익 내고 있대. 월 10%씩. 월 10%? 말이 돼? 은행 이자가 연 3%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거를 보여주더라고. 신호등에 멈춰선 뒤 영호 씨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설마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월 10%라니. 1만 불만 투자해도 매달 1,000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켓 월 순수익 8,000불, 집 렌트 마이너스 3,500불, 생활비 마이너스 2,000불, 보험, 세금 마이너스 1,500불, 저축 1,000불. 한 달에 겨우 1,000불 저축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러다가 언제 은퇴하지?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68이야.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어. 알아. 나도 걱정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죠. 1만 불 투자하면 월 1,000불, 5만 불 투자하면 월 5,000불, 월 5,000불이면 마켓 안에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다음 날 새벽 도매시장에 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사장님, 오늘은 배추가 좋아요. 아, 네. 한 박스 주세요.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순아, 이번 주 토요일에 투자 설명회가 있대. 같이 갈래? 설명회? 응, 시카고 샴버그의 한 대형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저녁도 준대. 시카고 도심에서 50분 남짓 떨어진 외곽 지역 호텔. 토요일은 마켓이 바쁜 날이지만. 몇 시인데? 저녁 6시. 마켓 닫고 오면 돼.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남편이랑 의논해 볼게. 그래, 꼭 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우리 그 설명회나 한번 가볼까? 글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영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보기만 하자. 토요일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됐죠. 사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으시네.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저녁 5시 서둘러 마켓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닫는 거였죠. 여보, 늦겠다. 빨리 가자.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교회 갈 때 입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왠지 제대로 차려입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샴버그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민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였죠. 우리도 벌써 20년이네. 그러게. 시간 참 빨라. 유명 대형 호텔 주차장은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일본 차들이었어요. 현대, 기아, 혼다, 도요타. 사람이 많네. 그러게.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한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투자 설명회 3층 그랜드 볼룸.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2장 화려한 설명회. 그랜드 볼룸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대부분 우리 또래의 한인 1세대들이었죠. 여기저기서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영순 집사님. 박 권사님도 오셨네요? 이 집사님도 왔어? 교회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목사님은 안 보였지만 장로님 몇 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죠. 영순아, 여기야. 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맡아놨더군요. 둘러보니 분위기가 마치 교회 부흥회 같았어요. 큰 스크린, 단상, 마이크. 다만 십자가 대신 비트코인 로고가 걸려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듯한 머리. 인상이 참 좋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David Kim, CEO of DeParle Investment. 학력 매사추세츠주의 명문 대학 컴퓨터공학과, 경력 글로벌 투자은행 10년, 국제금융기관 5년, 수상 2020 블록체인 혁신상. 화려한 이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의 돈입니다.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차트였죠. 2010년 1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3만 달러입니다. 3만 배가 올랐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 데이빗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투자하기는 위험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자동거래 시스템.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24시간 자동으로 거래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투자금만 맡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번엔 남자 어르신이 물었어요. 최소월 10%, 잘하면 20%까지도 가능합니다. 또다시 웅성거림. 월 10%면 1년이면 120%? 맞습니다.
1년이면 원금에다 20%를 더 벌 수디귿 있어요. 믿기 힘든 수익률이었지만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5 내지 10% 오르내립니다. 저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냅니다. 스크린에 실제 거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바이 29,854불, 셀 3659불, 프라핏 805불. 보세요. 단 한 번의 거래로 $805 수익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어요. 이분은 작년에 5만 불로 시작해서 지금 15만 불이 되셨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람은 LA에 사는 한인 사업가였습니다. 비디오 증언까지 있었죠.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다음은 뉴욕에 은퇴한 의사. 은퇴 자금이 3배가 됐습니다. 데이빗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저도 하고 싶은데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최소 투자금은 1만 불입니다. 많이 투자하실수록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그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안전장치라는 제목이었죠. 손실 제한, 1일 최대 마이너스 2%, 수익 확정, 목표 도달 시 자동 매도, 분산 투자 10개 코인 시 분산.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자, 이제 특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빗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첫 달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평소에는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했어요. 첫 달 면제면 꽤 큰 혜택이었죠. 그리고 10만 불 이상 투자하시면 VIP 등급으로 월 15% 수익을 보장합니다. 옆에서 정희가 내 팔을 쿡 찔렀어요. 영순아, 기회야. 놓치지 마. 설명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호텔 뷔페였어요. 한식, 중식,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와, 음식이 푸짐하네. 호텔 뷔페는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우리 테이블엔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좋아 보이긴 한데. 저는 일단 1만 불만 해보려고요. 에이, 1만 불은 너무 적어요. 최소 5만은 해야지. 다들 이미 투자를 결심한 것 같았어요. 영순 씨는요? 이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의논해봐야. 영호 씨를 봤더니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데이빗이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식사는 맛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명함을 나눠줬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양각으로 새겨진 이름, 금빵 로고. 참 깜빡할 뻔했네요.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신청서입니다. 오늘 작성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사람들이 하나둘 집어들었습니다. 정희가 벌써 펜을 들고 있었어요. 영순아, 우리 같이 하자. 혼자 하면 무서워. 제3장, 첫 번째 수익.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여보, 어떻게 생각해? 영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정희는 벌써 3개월째 수익을 받고 있대.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월 10%야. 1만 불만 해도 매달 1,000불이야. 그 돈이면 마켓 렌트비 보태고도 남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1만 불만 해보자.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1만 불이 작은 돈이야? 20년 동안 모은 돈에 비하면. 영호 씨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래. 1만 불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다음 날 일요일, 교회에서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 1만 불만 해보려고.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정희가 대입인 연락처를 줬어요. 내가 미리 얘기해놨어. 우대해준댔어. 월요일 은행에 갔습니다. 1만 불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은행원이 물었어요. 큰 금액인데 무엇에 쓰실 건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수표 거래가 일반적이라 1만 달러 현금 거래는 드뭅니다. 아, 그냥 투자 좀. 100달러 지폐 100장. 봉투가 제법 두둑했어요. 데이빗 사무실은 샴버그 비즈니스 지구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오피스 빌딩 5층. To Parle Investment.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순 고객님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데이빗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 안쪽 데이빗이 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군요. 네, 일단 1만 불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죠.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계약서는 영어로 되어 있었고 작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투자 기간 최소 1년. 수익률 월 10% 변동 가능. 수수료 수익의 20%. 중도 해지 위약금 50%. 중도 해지 위약금이 50%나 되나요? 네, 시스템 운영상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지할 일이 없을 거예요. 뭔가 불안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서명은 여기, 그리고 여기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드릴게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이메일 인증, 전화 인증, 신분증 스캔. 이 번호가 고객님 지갑 주소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34글자의 알파벳과 숫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자, 이제 입금하시면 됩니다. 봉투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데이빗이 돈을 세더니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한 달 후 첫 수익이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정확히 30일 후 아침에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타팔 인베스먼에서 1,000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보, 진짜 들어왔어. 영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어디 보자.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정말로 잔고가 1,000불 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월 10%. 정말이었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마켓에서 일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왔죠.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했어요. 서비스도 많이 줬죠. 김치 하나 더 드릴게요. 깍두기도 가져가세요. 저녁에 정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진짜 들어왔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 놓쳤을 거야.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어김없이 수익이 들어왔어요. 1,000불, 1,000불, 1,000불. 석 달 만에 3,000불. 원금의 30%를 벌었죠. 교회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순 집사님도 하세요?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순식간에 투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4장 깊어지는 투자 4개월째 되던 날. 여보, 우리 추가 투자할까? 영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얼마나?
5만 불 정도? 놀랐습니다. 신중한 남편이 먼저 제안하다니 5만 불이면 매달 5천 불이네. 그럼 마켓 순수익이랑 비슷해. 투자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 맞는 계산이었어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와? 마켓 운영 자금에서 빼자. 어차피 외상 거래가 많으니까.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지난 4개월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으니. 그래. 한번 믿어보자. 다시 데이빗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추가 투자하시는군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5만 불인데 혜택 같은 거 있나요? 5만 불이면 VIP 등급은 아니지만 수수료를 15%로 낮춰드릴게요. 수익률은요? 그대로 월 10%입니다. 하지만 복리로 재투자하시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복리. 달콤한 단어였죠. 10%에 10%면 매달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1년이면 원금의 3배도 가능해요. 또다시 서류 작성, 현금 전달, 영수증. 이제는 익숙한 과정이었어요. 5만 불을 투자한 첫 달, 타팔 인베스먼에서 5천 불이 입금되었습니다. 5천 불. 손이 떨렸어요.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벌었으니.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러게. 진작 더 할 걸 그랬나? 교회에서 우리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박 집사님 부부가 큰돈 벌었대. 암호화폐로 매달 5천 불씩? 나도 해야겠다. 투자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김 장로님 10만 불, 이 집사님 3만 불, 최 권사님 5만 불. 교회 절반이 투자했죠. 목사님도 설교에서 언급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지혜롭게 관리하세요. 간접적인 지지였죠. 정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투자자 모임 만들까? 좋지. 매주 수요일 저녁 교회 소그룹실에서 모였어요. 이번 달도 잘 들어왔어요? 당연하지. 데이빗 대표 정말 천재 같아. 성공 스토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죠. 하지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매달 정확히 들어오는 5천 불. 자녀들과 통화할 때는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신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딸 제니퍼가 물었어요. 시카고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3년 차. 아니야, 그냥 마켓이 잘 돼서. 거짓말이었죠. 아빠는요? 아빠도 잘 있어. 너는 병원 일 어때? 바빠요. 어제도 장시간 근무했어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아들 마이클과도 통화했어요. 뉴욕 투자회사 신입사원. 엄마, 혹시 요즘 이상한 투자 같은 거 안 하시죠? 순간 뜨끔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요즘 암호화폐 사기가 많거든요. 특히 한인들 타겟으로. 아, 엄마는 그런 거 안 해. 또 거짓말. 조심하세요. 월 10% 수익 같은 거 다 사기예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금융회사 다니는데 사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5개월째 수익을 받고 있었어요. 사기가 5개월씩이나 지속될까? 아니야, 이건 달라. 데이빗는 진짜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제5장 균열의 시작. 2024년 3월. 투자한 지 5개월째 되던 달이었어요. 평소처럼 월초를 기다렸습니다. 1일, 2일, 3일. 입금이 없었어요. 여보, 이번 달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네. 연락해봐. 데이빗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박 사장님.
임시 전산 오류가 있어서요. 며칠 내로 해결됩니다. 며칠이요? 최대 일주일이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여전히 입금은 없었죠.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어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정희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안 들어왔어? 응. 나도 기다리는 중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들 마찬가지래. 시스템 문제라니까 기다려보자. 투자자 모임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벌써 2주째야.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김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합시다. 지난 5개월 동안 잘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긴 적은 없었어요. 데이빗 사무실에 직접 가봅시다. 다음 날 몇 명이 함께 샴버그로 갔어요. 오피스 빌딩 5층 탑8 인베스먼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왜 문이?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컴퓨터도 모든 게 사라졌죠.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어요. 탑8 인베스먼이요? 어젯밤에 다 빼고 갔어요. 어젯밤에? 네, 급하게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정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우리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6만 불. 마켓 운영자금까지 합쳐서 투자한 6만 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만 꽉 잡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만 불. 우리 전 재산이.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걸 봤습니다. 20년 이민 생활,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아니야. 나도 동의했잖아. 서로 힘이 되어주려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을 했죠. 마켓 운영자금 4만 불, 개인 저축 2만 불, 총 손실 6만 불.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다시 모으기엔 너무 큰 금액. 제육장 완전한 붕괴. 3월 15일 금요일 저녁.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순아, 큰일 났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들어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데이빗이 사기꾼이래. 뭐? 다른 피해자가 연락했어. LA, 뉴욕 다 당했대.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경찰에 신고했대. FBI도 수사한대. 우리 돈은 어떻게 돼? 정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교회 투자자 단톡방이 난리였어요. 다 사기였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돈 다 날렸어요. 자살하고 싶다. 메시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주일날 교회 비상 모임이 소집됐습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 50여 명이 모였어요. 다들 초췌한 얼굴이었죠. 피해 규모를 파악해 봅시다. 김 장로님이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김 장로님 10만 불, 이 집사님 3만 불, 최 권사님 5만 불, 박영순, 박영우 6만 불, 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니 500만 불이 넘었습니다.
500만 불. 누군가 흐느꼈어요.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이 교회 사람들 믿고 한 건데.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정의가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다 제가 소개해서 정혜 씨 탓이 아니에요. 우리도 욕심 부렸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지만 기도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켓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래처 외상만 5,000불. 다음 달 렌트비 3,500불. 직원 월급 4,000불. 당장 다음 주에 줘야 할 돈이 2만 불이 넘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은행 대출 알아봐야겠다. 월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비즈니스 론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5만 불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신용 점수가 좀 낮으시네요. 그리고 담보가 있으신가요? 마켓이 이미 론이 있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죠. 죄송합니다. 어렵겠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야 하나? 안 돼. 절대 안 돼. 자식들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의대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딸. 이제 막 직장 잡은 아들. 그 애들에게 짐이 될 순 없었죠. 제7장 법적 대응. 3월 20일. 피해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는데 관할이 애매하대요. FBI는 접수는 했는데 수사까지는 시간이 걸린대요. 한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암호화폐 사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요? 투자 계약서를 보니 아주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네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투자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월 10% 보장한다고.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됩니다. 녹음이라도 하셨나요? 아무도 녹음하지 않았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집단 소송을 준비합시다. FBI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요. 변호사 비용이 문제였어요. 착수금이 5,000불입니다. 성공 보수는 별도고요. 5,000불? 없는 돈을 또 써야 했습니다. FBI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카고 FBI 지부에서 조사관이 왔어요. 정확한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했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의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타겟입니다.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같은 민족끼리 신뢰하는 문화를 악용하죠.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솔직히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해외로 도주하거든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제발, 우리 전 재산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돌아간 후 다들 울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다 끝났어. 그 와중에도 마켓은 운영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도매시장으로 갔어요. 김 사장님, 오늘 뭐 필요하세요? 배추 한 박스만. 평소엔 10박스씩 샀는데 이제 현금이 없었어요. 외상 가능한가요? 또 외상이에요? 이미 2만 불 밀렸는데. 다음 주엔 꼭. 죄송해요. 더는 안 됩니다. 굴욕적이었어요.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취급받기는 처음이었죠. 마켓으로 돌아왔더니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 대금 언제 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미 2달째예요. 더는 못 기다려요. 제발.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거래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만 나왔어요. 제8장 가족과 공동체. 결국 자녀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제니퍼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죠.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6만 불을 다 잃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제니퍼가 울었어요.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혼자 결정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 마이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경고했잖아요. 암호화폐 사기 조심하라고. 알아. 엄마가 바보였어. 지금 당장 시카고 갈게요. 오지 마. 내일이 있잖아.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요. 마켓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진열대가 하나둘 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김치는 없어요? 죄송해요. 내일 들어와요. 라면도 없네. 그것도 내일.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여기 왜 이래? 망하는 거 아니야? 다른 마켓 가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 월급도 못 줬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이. 미안해. 다음 주에 꼭 줄게. 10년같이 일한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이해해. 그동안 고마웠어. 혼자 남은 마켓이 너무 컸어요. 여보, 우리 둘이서는 못해. 알아. 나도 알아. 교회에서도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영순 집사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좀 바빠서요. 사실은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웠어요. 저 집도 사기당했대. 욕심 부려서 그래. 조심했어야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정희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영순아, 정말 미안해. 됐어. 너도 피해자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원망이 있었어요. 정희가 소개만 안 했어도 부부 사이도 삐걱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도 찬성했잖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이혼하자. 그래, 하자. 물론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제9장 바닥에서의 시작. 4월 어느 날.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단골 최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많지 않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요. 봉투 안엔 1,00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못 받아요. 받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 20년 동안 우리 동네 지킨 마켓이잖아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른 단골들도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조금이지만 보태요. 우리가 있잖아요. 10불, 20불, 50불. 작은 정성들이 모였어요. 이웃가게 사장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사장, 우리 김치 냉장고 같이 쓰자. 중국마켓 왕 사장이 제안했어요. 물건도 공동 구매하면 단가 낮출 수 있어. 일본 마켓 다나카 씨도 거들었죠.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집사님, 이건 교회에서 모은 거예요. 목사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5,000불입니다. 도움이 되길. 목사님,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자녀들이었습니다. 제니퍼가 5,000불을 보냈어요. 엄마, 학비 대출 받았어요. 안 돼. 너 빚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요.
마이클도 보너스를 모두 보냈죠. 3,000불이에요. 적지만 아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와 협상했습니다. 분할로 갚을게요. 6개월 시간을 주세요. 그래요. 오래 거래했으니 믿고 기다릴게요. 마켓도 다시 물건이 채워졌어요. 김치 들어왔네? 사장님 다시 열심히 하시는구나.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5월이 되었어요.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나도 미안해. 힘들 때 싸우면 안 되는데. 30년 부부의 정이 그렇게 쉽게 깨질 리 없었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 처음부터 다시.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10장 법정의 진실. 6월 15일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데이빗 김의 본명은 김대식입니다. FBI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39세, 한국 출신. 2018년부터 비슷한 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서 잡혔나요? 멕시코 칸쿤 호아 리조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놀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피해자가 200명, 피해액은 2천만 불이 넘습니다. 2천만 불? 우리가 당한 500만 불은 일부에 불과했던 거죠. 7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카고 연방법원.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갔어요. 피해자석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죠.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김대식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어요. 가짜 서류, 조작된 수익률, 바하마 계좌.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투자에 실패한 피해자입니다. 여전히 거짓말. 그럼 2천만 불은 다 어디 갔습니까? 투자 손실과 운영비로. 피고인은 칸쿤에서 하루 5천 불짜리 스위트룸에 묵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어요. 정의가 먼저 나갔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김 장로님도 증언했죠. 은퇴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70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해요. 내 차례가 왔어요. 판사님, 우리는 20년 이민 생활로 모은 전부를 잃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은 한국인이라 믿었습니다. 교회 사람이 소개해서 믿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대식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1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추가로 피해 배상을 명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어 실질 배상은 어렵습니다.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다들 울었습니다. 15년이 뭐야? 우리 인생은? 돈도 못 받는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끝났구나.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죠. 제11장 진정한 회복. 2024년 가을.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켓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새벽 4시, 오늘도 문을 열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단골 할머니가 일찍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배추가 아주 싱싱해요. 그래.
한 포기 줘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물론 잃은 6만 불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여보, 이제 빚이 10,000불만 남았어. 정말 대단하다. 1년 만에 5만 불을 갚은 거였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레지던트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됐어요. 엄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2,000불씩 보내줬죠. 마이클도 승진해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 이거 마켓 운영에 쓰세요. 둘째, 공동체의 도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성 어린 모금을 모아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이웃 상인들과 공동 구매로 원가를 절감했죠. 김 사장, 이번 주 배추 얼마나 필요해? 20박스요. 그럼 같이 100박스 주문하자. 더 싸게 받을 수 있어. 셋째, 우리 부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전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했고 2시간 늦게 문을 닫았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지. 하지만 할 수 있어. 피해자 모임도 계속됐습니다. 우리 경험을 나눔시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했어요. 한인신문에 칼럼도 썼죠. 투자 사기, 이렇게 조심하세요. 1. 비현실적인 수익률 약속. 2. 현금 요구. 3. 계약서 꼼꼼히 확인. 4. 전문가 상담 필수.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어요. 덕분에 저도 조심하게 됐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의 도움이 된다니 보람 있었죠.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화상 통화를 해요. 엄마 아빠, 이번 주는 어땠어요? 좋았어. 매출도 오르고. 다행이다. 명절엔 모두 모입니다. 우리 가족이 최고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제12장 봄날의 깨달음. 2025년 봄. 마켓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여보, 꽃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작년엔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 손님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런가요? 네, 작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20년 이민 생활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따뜻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합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믿고, 같은 교회라는 이유로 믿고, 때로는 그 믿음이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조심은 하되 마음을 닫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가족, 도와주는 이웃,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우리는 6만 불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어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도 작은 행복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70세 시니어 유튜버에게 삶의 활력과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